예, 예수시을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의원입니다. 후보자님 일단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다운계약서 문제하고 위장전입 문제가 나왔는데요. 제가 보니까 다운계약서는 2002년, 2005년도에 있었던 일이네요. 그 당시에는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가 시행되기 전 일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는 사실 부동산에서 한 거라서 그 내용을 자세히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위장전입 관련해 가지고 후보자가 어떤 위장전입으로 인한 자녀 학교 입학 문제라든지 주택 청약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특별한 이득을 취한 게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하튼 그런 건 없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후보자 입장에서는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사과드리는 거죠. 네. 후보자님 인사 말씀 중에 사법부의 힘과 권위는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오고 국민의 신뢰는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상 가치를 재판 과정에서 실현할 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거기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후보자께서 생각하시는 국민의 신뢰,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지금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다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예, 거의 그 통계상으로 보면은 상당히 많이 떨어진 정도가 아니고 거의 바닥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PT 자료를 한번 봐주십시오. 지난 5년간 이 정부 기관별 신뢰도를 보니까요, 총 7개 기관 중에서 중앙정부, 지자체, 국회, 법원, 검찰, 경찰, 군대 이리 봤을 때 이 법원이 평균 33.8에 불과하고 5등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요즘 검찰 신뢰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데 검찰에 대한 신뢰하고 거의 차이가 나지 않고요. 경찰보다 법원의 신뢰가 좀 떨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 실질적으로 어떻게 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까? 제가 재판한 경우로는 일선에서는 아직 제가 지방에서 재판을 해서 그런지 법정에서 느껴지는 것은 특별한 건 없고요. 특히 형사재판에서는 아마 피고인들 입장이 그래서 그런지 그런 내용은 잘 느껴지지 않고 가끔씩 법원 앞에서 이렇게 1인 시위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저 자료는 2019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고요. 더 심각한 거는 OECD 조사 결과입니다. OECD 조사 결과를 보면요. 저희 잘 안 보입니다만은 2014년도 우리나라 사법제도와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27%에 불과하고요. OECD 42개 국가 중에서 39위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하고 신뢰도가 지금 비슷한 게요. 우리 바로 밑에가 콜롬비아, 칠레, 우크라이나. 이 세 나라가 거의 우리하고 지금 비슷한 수준이고 OECD 평균 신뢰도가 54%인데 우리나라는 절반인 27%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심각하죠. 2019년 기준 지금 이렇게 이 OECD 국가 가운데 우리가 꼴찌였다는 그런 지금 보도도 사실 있습니다. 아까 그 통계는 OECD 국가 외에 몇 개 국가를 포함해서 한 건데요. 후보자께서 사법부의 힘과 권위는 국민의 신뢰에서 나온다. 이리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 신뢰는 바닥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결과적으로 사법부의 힘과 권위는 전혀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많이 신뢰도가 떨어진 만큼 힘과 권위도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법부의 신뢰는 제 개인적으로는 역사적인 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부터 쭉 이어져 온 법원의 재판이나 또는 사법행정의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의 불신을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재판이 독립적으로 진행되지 않다는 것에 대한 불신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관예우의 문제도 그렇고요. 사법행정권에 의해서 재판이 뭔가 좌지우지되지 않았냐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불신의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만 이리 재판을 불신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법조계 내부에서도 불신의 정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선 법조계 내부에서 사법부, 법원과 검찰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법원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한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2006년도에 론스타 애한은행 헐값 매입 의혹 수사했던 대검 중수부에서 그 유의원 론스타 코리아 대표 구속영장 기각된 것 관련해 가지고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 수사에 인분을 부르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 사법농단 관련해 가지고는 재판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들의 전모를 규명하는 것을 막는 재판을 하고 있어서 대단히 부당하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법부 불신 문제는 검찰뿐만이 아니고 내부 판사들 입을 통해서도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2018년 6월 6일 그 유영재 춘천지법 그 판사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재판 개입이 실제 있었는지를 떠나 재판의 외관상 공정성과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 실제 개입 여부를 따질 것도 없이 재판의 정당성은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강문대 변호사는 심판을 못 믿으면 경기는 없는 거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면서 재판에 대한 불신을 극명하게. 네, 1분 더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이렇게 불신이 지금 크고 검찰과 내부 판사, 변호사까지 사법부를 비판하는 것은 후보자께서 얘기하는 공정하고 충실한 재판을 통한 어떤 사회 정의 실현, 인권 보호에 법원이 충분히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법원의 기능이 전체적으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국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향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후보자가 생각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법 불신의 토대는 국민들 불신의 이유는 아무래도 사법부 자체가 독립적인 재판을 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그런 의심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는 각 일선의 재판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그런 신뢰를 하나씩 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시에 그게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국민들의 불신의 뿌리도 오래됐기 때문에 사법부의 노력도 장기간의 노력을 통해서 하나씩 헤쳐나가야 되는데 그 출발은 각 일선의 재판에 있다고 생각하고 판사들이 성심을 다해서 재판하고 또 재판 절차도 투명하게 공개되고 아까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한 것처럼 판결서의 공개나 이런 것처럼 절차, 판결의 내용 이런 게 국민들한테 제대로 전달되는 그런 방식으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또 지금 사법행정권이 남용된 것이 아니냐는 또 이런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법행정권이 재판권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을 그게 사법개혁의 형태로든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새로운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소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